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법, 어르신 외로움 극복 가이드. 고령화 시대의 외로움. 현대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주목해야 할 문제가 바로 노인층의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물리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깊은 고립감과 소외감을 뜻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생애 후반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들로 인해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울증, 불안장애, 인지기능 저하, 치매 위험 증가,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주요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의 상실.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큰 변화는 바로 은퇴입니다. 30년,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온 분들에게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던 규칙적인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공허함과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서 사회적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부장님, 팀의 리더, 동료들이 믿고 의지하는 선배 같은 역할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단절. 직장 생활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들도 은퇴와 함께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매일 만나서 업무를 논의하고 점심을 함께 먹고 때로는 퇴근 후 술 한 잔을 나누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갖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공통 관심사가 줄어들고 서로 다른 생활 패턴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들일수록 이러한 변화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바쁘게 지내던 일상에서 갑자기 연락받을 일도 없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은 깊은 외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해결 방안.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 찾기. 은퇴로 인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후배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거나 관련 분야의 자문 역할을 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평생 관심은 있었지만 바빠서 시도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권장됩니다.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에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사진 촬영 모임 등 취미를 중심으로 한 모임들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배우자나 오랜 친구들과의 이별. 생애 동반자의 상실. 60대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사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상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배우자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을 넘어서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한 존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없다는 것, 저녁 식사를 혼자 해야 한다는 것,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현실입니다. 배우자와의 사별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만들어 왔던 일상, 추억, 미래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잃는 경험입니다. 함께 가려고 했던 여행지, 함께 보려고 했던 손자, 손녀들의 성장, 함께 늙어가려던 계획들이 모두 의미를 잃게 되면서 극심한 공허감과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동년배 친구들의 감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함께 나이를 먹어온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공통된 경험과 추억을 갖고 있고 서로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만날 사람이 적어진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더라도 오랜 친구들과 나눴던 깊이 있는 소통과 이해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이어서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해결 방안: 새로운 관계 형성과 기존 관계 강화. 사별이나 친구들과의 이별로 인한 외로움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의 관계들을 더욱 깊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경로당, 종교단체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늘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을 투자하여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다 보면 새로운 친구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건강한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서로의 안부를 자주 묻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로 자녀,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이 외로움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3. 신체적 기능 저하와 활동 반경의 축소. 건강 문제로 인한 활동 제약. 60대 이후에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가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과 허리의 통증, 시력과 청력의 감소, 근력의 약화 등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제약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활동들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나 운전이 어려워지면서 활동 반경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멀리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어려워지고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 참여도 제한받게 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져서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다면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제약들은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의존성 증가와 자존감 저하. 신체 기능의 저하는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게 됩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 높은 곳에 있는 물건 꺼내기, 전자제품 조작하기 등 일상적인 일들에서도 도움이 필요해지면서 독립적이었던 과거와 비교하여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도와주던 입장에서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해결 방안: 건강관리와 적절한 활동 찾기.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영, 태극권, 요가 등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운동들입니다. 활동 반경이 줄어든 경우에는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하는 게이트볼이나 산책,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이용 등을 통해 이웃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또한 온라인을 통한 소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격차와 소통 방식의 변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적응에 어려운 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이 주요한 소통 도구가 되면서 이러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소통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지만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점점 소통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종교 예배도 온라인으로, 각종 모임도 화상회의로, 심지어 병원 진료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세대 간 소통에 어려움, 자녀나 손자, 손녀들과의 소통에서도 디지털 격차가 문제가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선호하지만 어르신들은 여전히 전화 통화를 편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가족 간에도 연락 빈도가 줄어들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이용 등이 일상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점점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시키며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결 방안: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적절한 기술 활용. 디지털 격차로 인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이나 컴퓨터 활용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런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익혀나가다 보면 새로운 소통의 창구를 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화상통화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배우면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모든 기능을 익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만이라도 익혀서 활용한다면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5. 자녀들의 독립과 가족 관계의 변화. 빈둥지 증후군과 역할 변화.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던 어르신들에게 자녀들의 독립은 기쁨인 동시에 큰 공허감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 모든 것을 헌신했던 분들일수록 이러한 변화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을 깨워서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늦은 밤까지 기다리며 안전귀가를 확인하던 일상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넓어진 집은 더욱 적적하게 느껴지고 혼자 먹는 식사는 쓸쓸함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거리감.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고 자녀들의 생활에 대해 상세히 알기도 힘들어집니다. 자녀들은 바쁜 일상 때문에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외로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가치관의 충돌, 육아나 생활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갈등을 피하려다 보니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도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기 어려워지면서 가족 내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해결 방안: 새로운 가족 관계 정립과 개인 시간 활용.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가족 관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부담을 주기보다는 자녀들이 연락했을 때 기쁘게 받아주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인간관계와 활동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 있던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도 외로움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조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세요. 아이들의 교육이나 훈육보다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집중하면 세대를 넘나드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노년기 만들기.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배우자나 친구들과의 이별, 신체 기능 저하, 디지털 격차, 가족 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로움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취미활동 참여, 평생학습, 자원봉사, 건강관리, 기술 활용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외로움을 줄이고 더 풍요로운 노년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모든 세대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과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